여러분, 친구 사이에 가장 화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친구가 SNS에 명품 자랑할 때 아니신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이라던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없다며 1조 원 넘는 분담금을 떼먹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친구니까 사정을 봐줬죠. 그런데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돈 없다던 그들이 프랑스에 가서 현금 11조 원을 주고 딴 전투기를 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돈은 떼먹고 남의 가게 가서 VIP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친구가 지금 한국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꺼내든 이 카드 한 장에 무릎 꿇은 인도네시아. 그 통쾌한 참교육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돈이 없어서 KF-21 분담금을 못 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못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6년 1월 20일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호황 그 자체입니다. 지난 3년 연속으로 5%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5.2%에 달합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걱정할 때 혼자서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나라 곳간인 정부 지출 예산도 2024년 대비 약 9%나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줘야 할 KF-21 분담금은 어땠습니까? 당초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징징대더니 결국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무려 1조 원에 탕감해 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깎아줬으니 이제는 잘 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체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6천억 원조차 제때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고작 3천억 원 남짓입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사도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상식인데 수조 원짜리 국가 사업에서 외상값조차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배신감을 넘어선 그들의 치밀한 계산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줄 돈 1조 원은 없다고 버티던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프랑스에는 아주 시원하게 쏘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돈은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 계약 즉시 착수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보잉사와는 F-15EX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승인한 규모를 보면 최대 36대, 금액으로는 약 16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MOU 단계라 확정된 계약은 아니지만 구매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에도 참여하겠다며 기웃거리고 있죠. 이 상황을 쉬운 비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집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을 대야 할 동업자가 돈이 없다고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옆 동네 명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입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얌체 짓을 하는 걸까요?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냉정하게 경제학의 관점에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인 대리인 문제와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눈치를 봤습니다. 이 전투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자기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발만 걸쳐놓고 한국이 성공시키면 그때 가서 숟가락을 얹으려 했습니다. 개발 리스크는 한국이 다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은 과실만 따먹겠다는 심산이었죠. 둘째, 옵션 유지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KF-21은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나팔도 있고 F-15도 있고 KF-22도 있는 여러 가지 쇼핑 리스트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KF-21이 자주 국방의 핵심이지만 그들에게는 가격 흥정을 위한 협상 카드에 불과했던 겁니다. 라팔을 사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핑계로 미국 전투기 가격을 깎으려 했던
고도의 양다리 전술입니다. 셋째, 기회비용의 계산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라팔 전투기가 매력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개발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 돈을 아껴서 이미 검증된 무기를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KF-21을 완성해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수, 바로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EI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고 버티자 아주 강력한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 차단입니다. 돈을 안 냈으니 기술도 줄 수 없다. 아주 심플한 자본주의 원칙이죠. 시제기 때를 제공하기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했고 핵심 기술 자료인 AESA 레이더나 통합 전자전 장비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다 걸려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기술에 목마른 그들의 저급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깎는 대신 KF-21을 자국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습득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던 IFX 사업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거대한 숲을 태워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한국이 그냥 깐깐한 파트너인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정신이 번쩍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필리핀이라는 매기의 등장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을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머뭇거리고 있는 바로 그 생산 라인의 빈자리를 노리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자 등장이 아닙니다. 식당으로 치면 예약해놓고 오지 않던 노쇼. 손님의 자리에 현금 다발을 든 새로운 손님이 지금 당장 앉겠다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식당 주인인 한국 입장에서는 예약 손님을 기다려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얌체짓에 혈압이 오르셨다면 이번에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왜 갑자기 전투기 쇼핑에 나섰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지금 동남아 정세가 얼마나 긴박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필리핀 앞바다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90%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필리핀 어선과 해경선을 상대로 깡패짓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스카버러 암초 사건 기억하십니까?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배에 강력한 물대포를 쏴서 레이더를 부수고 선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6월에는 중국 군인들이 도끼 같은 흉기를 들고 필리핀 보급선을 습격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늘입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필리핀 영공 근처까지 날아와서 위협 비행을 일삼는데 필리핀 공군은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주력 전투기는 우리 한국에서 사간 FA-50 12대뿐입니다. FA-50이 훌륭한 경공격기인 건 맞지만 중국의 최신 스텔스기 J-20이나 덩치 큰 J-10을 상대하기엔 체급 차이가 너무 납니다. T코를 타고 덤프트럭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필리핀은 다급해졌습니다. 당장 중국 전투기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대한민국 KF-21 보라매입니다. 필리핀이 KF-21에 꽂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미 써본 항공 무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FA-50 운용해보니 성능 좋고 고장 안 나고 무엇보다 한국의 AS가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항공 무기는 믿고 쓴다는 브랜드 파워가 생긴 겁니다. 둘째, 압도적인 가성비와 성능입니다. 필리핀 국방비로는 비싼 미국 F-35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이면서 중국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을 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미티어 미사일인데 이걸 KF-21이 달고 날아다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리핀은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국방물자 구매를 위해 특별 차관을 쓸 수 있도록 법까지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우리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KF-21 받고 싶다. 빨리 계약하자. 자,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KF-21은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전투기는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싶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KAI의 사천 공장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쓸 물량 120대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수출 물량은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즉, 생산 슬롯이 한정된 비행기 티켓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나 2027년에 받을래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필리핀과 먼저 계약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 있는 순번은 저 뒤로 2030년 이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우리가 KF-21의 유일한 파트너니까 한국은 우리 눈치를 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자신들이 을도 아닌 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치킨 게임을 하다가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돈 없다, 깎아달라 들어놓던 그들이 2026년 1월 한국에 긴급 제안을 보냈습니다. 우리 원래 사기로 했던 48대 중에 16대 먼저 살게. 그것도 최신형 블록2 버전으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계약금 걸어서 내 자리부터 찜하겠다는 겁니다. 필리핀한테 생산 순번을 뺏기기 싫다는 조바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현지 언론인 인도 밀리터리나 콤파스 같은 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필리핀한테 1호 고객 타이틀 뺏긴다. 한국이 우리 버리고 필리핀이랑 손잡으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며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필리핀이라는 든든한 대체제가 생겼고 인도네시아의 꼼수는 다 파악됐으니까요.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전투기를 늦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항공산업의 꿈, IFX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다 내고 희재기 일대를 받아서 뜯어보고 연구하면서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국영기업인 PTDI에서 전투기를 직접 조립 생산하려고 했죠. 이게 IFX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깎는 바람에 시제기도 못 받고 핵심 기술 자료도 못 받게 됐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샘플도 없이 전투기를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KF-21을 사더라도 한국에서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와야 합니다. 고장나면 한국 부품 사다 써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한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기술 종속이라고 합니다. 돈 아끼려다 영원히 한국의 고객님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들은 소탐대실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두 손님을 양손에 쥐고 저울질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상황, 마독용어로 꽃놀이패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은 돈은 좀 부족하지만 의리가 확실하고 급한 손님이고 인도네시아는 얄밉지만 돈은 많고 이미 엮인 게 많은 오랜 파트너입니다. 정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손해볼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걸 말하죠. 우리에게 인도네시아가 딱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공들인 시간과 외교 관계 때문에 단칼에 자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필리핀이라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매몰 비용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한테 너네 조건 안 맞으면 나가, 뒤에 줄 선 사람 많아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력의 본질, BATNA, 즉 협상이 깨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KF-21이 벌어들일 진짜 돈의 액수를 계산해 봅시다. 전투기 사업은 단순히 비행기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유지 보수인 MRO에서 나옵니다.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기계는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 한 대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4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품 갈아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주고 무기 채워넣는 비용이 전투기 가격의 2배에서 3배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포기하고 완제품을 사가게 된 건 우리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입니다. 48대를 팔면 향후 40년 동안 부품과 정비 비용이 꼬박꼬박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1조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십조 원을 한국에 갖다 바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동의 큰손 UAE,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지, 미사일 빵빵하지, 기술 이전도 융통성 있게 해주지. 미국 무기의 까다로운 조건에 지친 나라들에게 KF-21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곧 돈이고 실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돈도 잃고 기술도 잃고 명분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딴짓을 하든 말든 묵묵히 개발 일정을 지켰습니다.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1600회 무사고 비행. 이 경이로운 기록이 전 세계에 증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은 약속하면 해낸다. 이 신뢰 자산은 앞으로 KF-21뿐만 아니라 잠수함, 미사일, 전차 등 다른 무기 수출에도 엄청난 후광 효과를 줄 것입니다. 한국 무기는 제때 나오고 성능 확실하고 뒤통수 안 친다는 인식이 박히면 K방사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언제든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또다시 분담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K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 입금 전까진 나사 하나도 주지 않는다. 둘째, 납부기한 어기면 즉시 위약금 물리고 계약 파기한다. 셋째, 필리핀 등 제3국 수출을 지렛대로 계속 압박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을이 아닌 당당한 슈퍼갑으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떼먹힌 돈, 그리고 경쟁자의 등장. 마치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이 사건의 결말은 결국 권선징악이자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꼼수는 한국의 기술력과 원칙 대응 앞에 무너졌고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1조 원대일까봐 전전긍긍하던 우리가 이제는 수십조 원 시장을 호령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은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땀과 원칙을 지킨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결론. 신의를 지키는 자는 친구를 얻고 꼼수를 부리는 자는 호구를 잡힌다. 국제관계나 인간관계나 진심과 실력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